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네, 홍PD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PD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 감독님이 네. 이제 연초에 훈련 일정 때문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이 한창 이제 겨울 또 강화 훈련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새학기를 준비하시게끔 얘기 두고 일단 대타로 제가 투입되게 됐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간 리뷰.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시아리그 소식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리즈가 일본에서만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쿠시로에서는 전 일본 선수권 결승의 리턴 매치가 이뤄졌습니다.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의 경기였는데요. 토요일에는 승부샷 접전 끝에 크레인즈가 승리했습니다. 결승에 이어서 이날 경기도 승부샷까지 펼쳐졌지만 결과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일요일에는 홈팀 크레인즈가 다시 힘을 발휘한 날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부터 빠른 선제골과 추가골에 힘입어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일본 선수권 때도 이제 의외의 결과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번 시리즈가 되게 기대됐었거든요. 과연 다시 만났을 때는 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첫날 경기는 그 기대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승부샷까지 가고 막 뒤에 또 프리블레이즈가 따라잡고 이런 모습들이 뭐 결승 때처럼 접전의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경기는 재미있었는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자기 실수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제 크레인즈도 막판에 가서 그런 실책들 사이에서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많이 따라왔었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승부샷까지 가는 고생 끝에 이기게 됐었고, 둘째 날은 또 반대로 프리블레이즈가 초반부터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이없는 실책으로 골도 내주고 하면서 빠르게 3골을 헌납하면서 또 그날 경기에 또 싱겁게 경기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반반의 재미였던 것 같고, 일단 골은 많이 나왔으니까 좋긴 했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실점이 거의 대부분 뭔가 미스에 의해서 나오는 실점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처음에 승기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켰으면 분위기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빨리 이런 게 자꾸 뒤집어지다 보니까 결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좀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어서 도마코마이 시리즈입니다. 레드이글스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만났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연장 승부가 펼쳐졌고 타카하시 세이지의 연장 골든골로 승리를 거둔 레드이글스였습니다. 다음날 경기에서는 마찬가지로 1피리어드부터 빠르게 선제골과 연속 추가골을 뽑아낸 레드이글스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홋카이도의 두 시리즈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 지난 아시아리그였습니다. 이번에도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리츠의 첫 번째 라인에 좀 활발한 움직임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글스의 그 벽을 또 넘지는 못했네요, 결국. 홈에서 도마코마이에서 이글스는 정말 HL 한양 빼고는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팀인 것 같고요. 쿠시로 시리즈하고 많이 닮아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글스도 첫날 경기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불필요한 실책들 때문에 실점을 헌납하고 추격을 허용해서 연장까지 승부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츠가 골텐딩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골을 많이 내주기 시작했고 또 골리고치 이후에도 또 똑같이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쿠시로 시리즈하고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 좀 지는 팀들의 특징들이 골텐딩이 좀 많이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노출이 많이 됐던 게 뭐 시리즈 페인이 아닌가 싶었고, 또 이날 도마코마이에서는 또 파이트도 나오고 페널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쵸, 많이 점수차로 크게 치다 보면은 승질나니까 때리고 싶고 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장면들도 나왔던, 참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로 장면들이 나왔던 그런 시리즈여서 팬분들 입장에서는 참 다양하게 하키를 즐길 수 있었던 시리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쪽 시리즈 모두 다 이제 순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이었잖아요. 근데도 연장전까지 가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약간
그 리그 레벨 자체가 프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팀에 뭐 한두 명의 뭐 탑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승리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팀이 어떤 조직력으로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경기 결과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장군멍군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를 뭐 중간에 준비 기간이 좀 있으면은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을 만한 무기를 갖고 오는데 이제 상위권 팀들의 특징들은 그게 한 경기만에 대비책이 세워진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맞아요. 뭐 HL 안양도 그렇고, 뭐 크레인즈도 최근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레디글스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바로바로 피드백이 수용이 되면서 다음날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 잡는 팀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고, 그렇죠. 네. 하위권의 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그렇게 올라간다 싶다가도 자꾸 이제 그 원래 모습대로 찾아가는 이런 아쉬운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뭐 뒤에 종합선수권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 지인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는 팀이 이기고 지는 팀들은 다 이유가 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시즌 성적으로 나오고 대회 성적으로도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뭐 프리블레이즈나 그리츠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많이 목요가 생각이 나서 예, 그런 생각이 길어졌던 시리즈였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프로 같은 경우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시즌에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끝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 팀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리빌딩이 되는가를 또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또 이 팀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변화를 하는가, 뭐 변화를 모색하는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7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더스포츠 통해서 직접 관람을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 일단 정리하고 소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3개 팀의 예선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1경기에서는 고려대와 광운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2피리어드까지 2대1로 앞선 광운대였지만 3피리어드 역전에 성공한 고려대였습니다. 결과는 3대2 고려대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전이었습니다. 2피리어드 연세대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고려대의 만회골이 있었고요. 양팀 모두 골 판독도 있었고 결국에는 경기 종료 2분여를 앞두고 연세대의 추가골로 연세대가 승리합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광운대와 연세대가 만났습니다. 이날도 광운대가 먼저 선제골에 성공했지만 3피리어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2대1 역전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연세대가 2승, 고려대가 1승 1패, 광운대가 2패를 기록했습니다. 준결승은 HL 안양과 고려대, 연세대와 하이원의 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가 준결승 당일 기권을 선언했죠. 때문에 HL 안양은 자동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연세대와 하이원의 경기에서는 쫓기는 접전 끝에 3피리어드 연세대 문건호의 득점으로 연세대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은 HL 안양과 연세대의 맞대결이었고 HL 안양의 득점포가 쏟아지면서 7대1 대승을 거두고 한 경기만 치르고 종합선수권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선 일단 예선전부터 조금 보자면 밖에서의 평가도 그랬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광운대가 이번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내용적인 면에서 2기 중반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앞서 이제 아시아리그 때 프리블레이즈나 그리츠하고 많이 겹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딱 그 시기도 크리스마스 시리즈 이후에 첫 펼쳐진 종합선수권이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팀은 좀 이런 한계점들이 있구나. 2, 3피 때의 그런 플레이를 잘 하면서도
스스로가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뛰는 게 밖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맞아요. 보였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차분하게 분위기를 끌고 플레이를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쉽게 들끓어오르고 또 빨리 식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컨트롤 부분에서, 디테일한 컨트롤 부분에서 연세대 고려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반면에 뭐 첫 번째 고려대 경기도 마찬가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3피리어드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집중력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세 팀 다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려면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능력,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결국엔 승패를 가린다라는 거를 뭐 이번 예선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임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두 선제골을 먼저 이제 강원대가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기 때도 그렇고 1, 2피 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움직임이 되게 좋았지만 3피에서 이제 조금 심적으로 쫓기게 되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벤치 상황이 뭐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뭐 코칭 스텝 갖춰져 있는 구성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광운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광운대는 지금 김은조 감독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님 혼자서 모든 걸 다 캐리하면서 선수들한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를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 굳이 꼽자면 그런 것도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핑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기도 하고 아까 또 우리 앞에 아시아리그 때는 또 얘기했다시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승부가 나는 거지만 대학팀 같은 경우는 수도 일단 적기도 하고 나오는 지원이나 이렇게 팀의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 코치들 이렇게 인원수나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대회를 보셨으면은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도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좀 코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코치 좀 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예선전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강원대에게는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이겨야죠. 게임만 잘하면 안 되고 결국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이기는 팀, 스코어, 승패 이런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본인들이 잘하는 선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수들은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준결승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프로팀하고 또 대학팀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연대 하이원 경기를 또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경기 때. 그쵸. 쫓고 쫓기는. 맞아요. 연세대가 일단 경기들 앞에 두 경기를 치러냈으니까 어느 정도 경기 감각도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원은 상대적으로 지난 11월 달 이후로 지금 거의 2달여 만에 게임을 뛰는 거였고 올해 통틀어도 3월 이후로 8월 달에 코리아리그 그 다음에 11월 달 일반부 선수권 다 합쳐도 4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3-4경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않았죠. 그리고 그게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바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세대가 먼저 선제골에 성공을 하고 좀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스코어를 계속 리드를 해 가니까 이제 또 급한 마음에 하이원에서 약간 불필요한 페널티가 또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또 경기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나름의 하이원의 흐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연세대가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잘 넘기면서 또 오히려 연대 골이 또 더 쉽게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결승에서는 또 역시 이제
프로팀이다. 네. 또 역시 대학팀이다라는 모습이 또 보이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일방적인 HL 안양이 연세대학교를 두드려 패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또 연세대학교가 주눅들지 않고 네. 또 자기네 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몰입한다고 하죠. 네. 경기 안에 빠져들어서 경기력을 뿜어내는 것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골을 뽑아냈다라는 네,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임팩트가 아닐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대학교 선수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필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종합선수권이나 코리아리그밖에 없는데 코리아리그 때는 연세대가 안 나왔고, 네, 종합선수권 고 한 경기인데 예, 거기에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HL 안양은 뭐 경기가 아시아리가 없고 휴식기를 거치는 상황에서 정말 적절한 스파링 파트너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어쨌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대학 선수들이 다음 갈 이제 무대가 또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HL 안양 입장에서도 물론 조금 편안하게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득점도 그만큼 뽑아냈고 그쵸. 이렇게 했다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네. 뭐 대학팀들이 게임 수가 없고 대회가 없고 잘 보여지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마냥 걱정할 건 또 아니구나. 예. 대학 선수들 충분히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고려대 준결승 기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공식 인스타에서는 연세대와의 경기 내용이 원인이었다라는 글이 또 올라왔었고요. 팩트를 나열을 해보자면은 이제 준결승 경기 당일날 오전에 네. 예, 뭐 협회나 아니면 HL 안양 뭐 SNS나 그다음에 고려대 학기부 SNS를 통해서 고려대가 기권을 해서 HL 안양이 결승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내용의 공지가 있었고요. 그 원인은 이제 학기부 인스타에 보니까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이제 골 판독 내용에 대한 불만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불만이 있었으면은 경기 당일날 그게 좀 기권을 하든 뭐 물론 제소를 분명히 했을 거고요. 네.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은 뭐 제소를 하고 뭐 그 판정에 불만에 이제 보이콧을 그날 당일날 선언을 해서도 됐을 법한데 아니면 다음 날이나 네. 예. 근데 경기 당일날 이틀이 지나고 당일날 오전에 경기가 1시 경기였는데 공지는 10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예. 물론 경기의 판정이 불만이 있어서 보이콧하고 뭐 기권을 하는 거는 뭐 각 팀의 자유고 뭐 재량이긴 하지만 일단은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첫 번째로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크게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막 경기 안 하나요? 오늘 뭐 중계 없나요? 막 이렇게 맞아요. 뭐 메시지도 많이 왔었고 현장에서도 팬분들이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더라 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고려대의 잘못뿐만 아니라 뭐 기권을 할 거면은 언제 몇 시간 12시간 전에 뭐 23시간 전에 뭐 이런 제도나 규정이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협회에서 갖춰져 있었으면은 좀 더 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 공지가 돼서 피해를 팬분들이 보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도. 그쵸? 지난번에 삿포로에 갔었을 때 아시아리그를 직관했을 때 거기서도 골판독 상황이 있었는데 심판이 나와서 NHL처럼 마이크를 잡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이거는 골이다, 노골이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장내 방송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마이크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알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좀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팬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든 룰을 다 알고 계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교육 부분도 좀 강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이게 왜 노골이다 하는 것도 방송이 됐으면은 그걸 또 듣는 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저희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매체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도 충분히 팬분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뭐 협회든 심판진이든 아니면 각 팀이든 그런 팬분들한테 좀 더 하키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콘텐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필요하면 저를 써먹어서라도 네. 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지에서 오는 오해가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갑론을박 막 언쟁이나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이런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장내에서는 이제 방송을 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캐스트에서 보고 설명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네. 또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예, 근데 1차적으로는 경기장 내에서 아니면 팀에서 아니면 주최 측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경기를 치르는 것, 대회를 치르는 건 좋은데 그거를 잘 그리고 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게끔 재밌게 보여지게끔 하는 것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하이원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간 거, 또 이것이 눈에 띄는 또 이슈였는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뭐 종합선수권이나 코리아리그를 하면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팀하고 실업팀하고 맞붙으면서 대학팀이 실업팀을 꺾고 더군다나 준결승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거의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도 스포츠가 10년 됐으니까 제가 하키를 찍으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는 있을지언정 최근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아시아리그를 뛰면서 뭐 실업팀들이 점점 외국 팀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고 경기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학팀들은 경기 수가 적고 네. 대회도 적고 하면서 그런 경기력에 대한 갭이 많이 커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팀이 실업팀을 잡는 이런 것들이 정말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예선전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이원을 잡아낸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원이 오히려 경기 수가 적었고 네. 그리고 경기를 뛸 수 있는 무대가 없었고 그리고 하이원 스스로도 대회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녹록지는 않았을 거고 맞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오히려 대학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그림으로 나와서 제일 좋은 건 하이원이 아시아리그를 뛰면 좋은데 그렇죠. 또 그거는 또 각 팀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기도 굉장히 좀 잘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대회를 또 많이 나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U20 대회가 네. 끝나고 바로 맞아요. 1학년, 2학년 선수들이 합류를 했었죠. 심지어 그 U20이 또 레벨도 더 높은 팀들이랑 맞아요. 많이 뛰고 왔다 보니까 선수들이 되게 기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세대학교 라인을 보면은 1학년 선수들이 막 스페셜 라인에도 막 들어와서 네. 활약을 하고 또 시프트도 많이 뛰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타이밍도 맞았던 것 같네요. 맞아요. 네. 2023년 새해 첫 주에 어떤 하키 경기들이 있을지 한번 이번 주 아시아리그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맞붙습니다.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크레인즈와 좀처럼 성장폭이 커지지 않는 그리츠의 맞대결입니다. 삿포로에서는 레드 이글스와 아이스벅스가 맞대결을 갖겠습니다.
1위 추격은 물론 2, 3위 싸움에서도 중요한 양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HL 안양은 이번 주 하치노의 원정을 떠납니다.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 오랜만에 다시 맞대결을 갖겠습니다. 최근 조금은 달라진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오랜만에 아시아리그 경기를 소화하는 HL 안양입니다. 네, 또 공교롭게 HL 안양 다음 상대가 프리블레이즈예요. 네. 네. 전 일본 선수권을 봤을 때는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HL 안양도 너무 오랜만에 이제 아시아리그를 다시 재개를 하다 네. 보니까 앞서 크레인즈나 레드이글스처럼 힘든 경기를 펼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더군다나 또 원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단히 준비가 돼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종합선수권에서 좋은 게임을 펼쳤으니까 네. 예,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프리블레이즈 하치노의 시리즈도 수입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크레인즈 요코하마 그리츠는 일단 크레인즈가 다시 이제 홈에서 시리즈 수입을 하고 분위기를 되찾아 왔으니까 그리츠를 상대로도 충분히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츠는 이제 골텐딩이 가장 불안한 요소이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비책을 지금 당장은 아마 못 찾을 텐데 뭐 시즌 후반부에 가면서 새로운 선수들, 이제 일본도 이제 학사 일정이 우리랑 비슷하다 보니까 네. 대학생 졸업하는 선수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눈을 많이 돌릴 텐데 지금 아웃풋이 이 정도면은 분명히 일본 대학팀 골리들도 그렇게 잘하는 골리, 눈에 띄는 골리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마 한국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골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프리블레이즈나 뭐 그리츠나 뭐 그런 부분에서 리빌딩하는, 아니면 팀을 다음 시즌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제일 재미있을 시리즈는 레드이글스하고 아이스박스가 아닐까. 예, 아이스박스가 오랜만에 마찬가지로 게임을 다시 아시아리그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2, 3위 자리하고 네. 있는 두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1위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열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일본의 이제 U20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봐서 또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숨어 있을지, 또 이제 내년이나 어떤 선수들이 또 나오게 될지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외국 나가도 돼요.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많기도 네. 하죠. 근데 이제 아시아리그로 또 어떤 선수들이 올지, 아니면 다시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네. 또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되고요. 얼마 전에 HL 안양도 그 트라이아웃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대학 선수들이 몇 명이나 뽑혔을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뽑혔을지, 예, 발표도 저도 기다려지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또 신인 선수들이 또 두각을 나타낼지, 이게 시즌 중반에 이게 그 학살정이 겹치다 보니까 애들은 졸업은 2월에 하는데 뭐 시즌은 한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숨은 선수들이 나타나는 것도, 또 1월에 어떤 선수가 입단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될지,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도 좀 네. 예, 리그를 관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기준으로 이제 전날 우리 U18 또 여자 선수들이 폴란드로 세계선수권 참여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팀은 덴마크, 스페인, 한국, 폴란드, 대만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5개 팀이 나오네요. 네, 중국이 원래 같은 디비전에 있는데 왜 안 좋죠? 네, 출전을 포기하면서 이제 5팀이 됐고요. 첫 경기가 폴란드랑 11일에 수요일 또 12시 반에. U20도 해줬으니까 U18도 해주겠죠? 네, 맞아요. 아마도 똑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줄 것 같은데요. 또 링크 공유하고 대회 일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새해 첫 주간 리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